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전일 종가보다 상승을 해서 자, 오늘 이제 5일선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나마 매도세가 아주 많이 나오던 거에 비하면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자, 의미를 두자면 이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할 때 한 번도 종가상 전일 종가를 돌파한 적이 없어요. 드디어 오늘은 전일 종가보다도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다. 자, 요게 이제 좀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계속 보면은 이 전일 종가보다도 다음날 종가가 더 떨어지고 이 종가보다도 다음날 더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전일 종가보다도 더 떨어지고 전일 종가보다도 더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어쨌든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자, 오늘은 전일 종가보다도 일단 상승 마감을 하면서 자, 오늘 일제히 지수가 좀 반등을 줬죠. 자, 오늘은 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 하락을 하고 나서 75,000원 이하로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기관에서 듬성듬성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되는 것은 이 5일선, 이 일봉상의 이제 5일선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5일선 위로 종가상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장중에 5일선까지는 올라갔어요. 자, 오늘 이 고점이 74,000원인데 이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고 5일선 아래에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74,000원 정도권으로 이런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5일선 위로 안착이 됩니다. 이러면은 일단 단기 추세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기관의 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또 외국인이 이 매도에서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는 또 올라갑니다. 자, 일단 하방 추세에 대한 저점은 찍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돼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역시 지금 240선이요. 240선 부근. 자, 그리고 또 이 5일선 위에 이제 일단 5일선 위로 안착을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과매도권에서도 이제 벗어나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은 확실히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이제 들어오면서 이 5일선 위에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외국인이 오늘은 또 조금 팝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일단은 조금 받아주고는 있는데 자, 5일선 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이제 11선을 오늘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또 11선 돌파를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5일선 위에 안착이 되면서 요 11선을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5일선, 그 다음에 11선, 자, 그리고 이제 또 조정받고 이 21선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21선 맞고 또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21선 돌파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위에 이평선이 있으면 이평선을 일단 맞아요. 맞고 바로 강력하다 그러면은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일단 5일선 위에 올라온 다음에 11선까지 온 다음에 11선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 또 21선까지 찍어. 21선 맞고 떨어져. 다시 또 이격을 줄인 다음에 또 올라. 이런 방법으로 올라가요. 거의 대부분의 급등이 아닌 패턴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반등이 나온다. 이때마다 수급과 같이 체크를 하면은 계속해서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이 5일선 위에서 11선을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전일에 21선을 계속 이제 넘으려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이겁니다. 이 모양이었는데 자, 이 모양이 이제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이 카카오는 지난 이 하락장에서 폭락장 속에서도 나름 잘 버텼어요. 뭐 이렇게 다른 종목도 확 이렇게 떨어지는데 카카오는 양봉, 음봉, 또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이 21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61선 지지를 받고 또 반등 준비를 하다가 항상 이렇게 이평선 부분이나 전저점 부분을 살짝 깼다가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럴 때가 강하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카카오가 지금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 보시면은 오늘도 이 외국인이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87만 주가 들어오면서
그전에도 계속 50만 주, 뭐 28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 지수가 이제 많이 내렸죠. 금요일 날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21선 복귀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지수가 또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또 수급도 좋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21선 위로 이제 안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물론 내일은 또 살짝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 위로 이제 안착되고 61선 위로도 올라섰어요. 이렇게 되면은 21선 위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추세가 반전이 돼서 이 반등이 나올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회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줄줄이 이슈가 또 있어요. 자, 지난번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쭉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자 14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일단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15만 원대. 요 제가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죠? 14만 2천 원대 그리고 이제 15만 2,500원대 요 부분이 바로 이 박스권이다. 자, 이 박스권을 한동안 이제 이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하고 요 15만 원권 위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또 한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박스권 돌파하면서 슬금슬금 추세는 상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지금 자회사에 대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이제 올해 상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9월 달에 잡혀 있는 게 카카오페이. 앞으로 이슈가 남아 있을 때 이것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또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이 8월 달에 하려다가 9월 달에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별로 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그때 주가가 한번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9월 달에 다가오고 있죠. 이제 벌써 8월 23일이니까 9월 달에 또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엔터도 있어요. 이 엔터도 연내에 이 상장을 갖다 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 자,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라고도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 이 페이지는 이 카카오의 자회사인데 이 카카오 M이라고도 있어요. 카카오 M. 카카오 자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카오 페이지하고 카카오 M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카카오 엔터로 다시 이제 출범한다. 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카카오는 이제 슬슬 하반기에 자회사의 이 이슈들, 하반기에 자회사들의 상장에 대한 이슈로 또 한번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주목해야 될 때가 됐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일단 이 지난번에 네이버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장에서도 일단 이 전저점 42만 원대 여기를 안 깼어요. 그러면서 음봉으로 내리는 듯 하면서 계속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거를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42만 원을 지켜내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21선을 넘어야 돼요. 즉 44만 원대를 이 외국인이 사면서 44만 원대 위로 올라섰잖아요. 요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딱 올랐으면은 44만 원대로 올라서게 되면은 이 21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올라서 44만 원대 21선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46만 원 전고점 돌파해 가지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 42만 원대 지수 하락기에도 이걸 버텨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다시 한번 44만 원대 위로 안착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이 지난번에 쭉 이 21선 위에 올릴 때 이때 전부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하여튼 지수가 너무 요즘 좀 안 좋았으니까 그 안 좋을 때 이제 일부 좀 매도세가 나오고 기관이 좀 팔았지만 외국인이 이것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관까지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된 이 LG화학입니다. 자, 오늘 LG화학이 이게 무려 장중에 12%나 이 급락을 했는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LG화학은 저는 이제 LG화학을 안 보죠. LG화학을 계속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LG화학을 했는데, 자, LG화학에서 이제 2차전지 부분이 분사가 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를 하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LG 화학은 이제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또 이제 왕창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쭉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GM사, 미국 GM사의 전기차 리콜, 전기차 리콜 소식에 LG화학에 이제 대규모 리콜이 이제 들어오면서 약한 리콜 부담 비용이 10억 달러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1,700억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LG의 이제 어떤 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LG화학의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바람에 이 LG전자도 하락을 했습니다. LG 쪽 오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영향을 많이 좀 받았어요. 자, LG전자는 LG화학하고 무슨 관계냐? LG전자가 예전에는 TV, 냉장고, 자, 이런 에어컨, 이런 그 백색 가전 회사였다가 전기차 회사로서 이 탈바꿈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LG전자 하면은 이제는 물론 이제 아직 LG전자가 백색 가전은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백색 가전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전기차 회사로서의 이 변신 때문에 이 주가가 그동안 이제 그렇게 크게 한번 올랐던 거고, 자, 그래서 이번 LG 화학의 악재로 인해서 LG 전자도 바로 전기차 관련주죠. 자, 그래서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LG 화학은 이번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최저점은 이 부근은 아직 이탈을 안 했어요. 자, 물론 이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있지만 항상 이 LG화학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이 강조를 드리는 게, 일단 떨어지던 종목을 어디가 저점일까를 이렇게 딱 맞추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요. 안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좀 뭐 바로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좀 한참 있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있지만, 자,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LG화학을 그때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일단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MBL을 딱 찍으면은 마음 놓고 이렇게 이 매수를 하겠는데, 이 악재로 인해서 LG화학에 대한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어요. 물론 이제 단기 반등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또 LG화학이 잘못한 거지 LG전자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LG화학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LG전자는 LG화학에 대한 악재를, 자, 일단 오늘 어느 정도 다 이제 반영을 했다. 자, 이 이후에 물론 주가가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LG전자도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최저점일지, 아니면 이제 LG화학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조금 더 이 조정을 받을지, 그거는 한번 좀 지켜보다가, 자, 일단 5일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좀 안전빵으로 안착한 5일선 위에 안착한 다음에 추세가 반전될 때 또 LG전자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가 또 추가 매수, 또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하면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설주입니다. 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이 이제 이 엔벨로프 근처까지 이제 왔고, 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심선 부근에도 왔고. 자,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 주가가 지금 이 55,000원대 61선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때에 이 외국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받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받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지수가 회복이 됐을 때에 외국인이 매수를 해놓은 종목들, 외국인이 매수를 해놓은 종목들이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에 외국인이 팔면서 이제 주가를 올립니다.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자, 어느 정도 이제 낙폭 과대가 나왔고, 이 RSI 과매도도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어요. 과매도에서도 쌍바닥.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떨어질 적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해놨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반등이 좀 나올 때에
기관에서 이제 받아주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만 원 부분 이하로 또 내려왔고 다시 한번 지수가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현대건설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락 추세가 일단은 멈췄다. 자, 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쭉 5일선 밑으로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일단 5일선 위로 이제 탑니다. 그러면서 5만 원대 위로 이제 복귀가 되면서 하나씩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올랐다가 딱 올라요. 그랬다가 한번 이제 밀렸다가 여기서 돌리는. 이렇게 되면은 쌍바닥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주 멋지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현대건설이 항상 올라갈 때 그런 쌍바닥을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떨어졌다가 쌍바닥 만들고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종목마다 이 움직이는 패턴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쌍바닥 패턴을 주로 많이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갖다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깊은 다음에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그동안 과대 낙폭을 해오던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하락세를 멈췄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거나 완전히 이제 또 여기서 뭐 V자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도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자, 그렇지만은 5일선을 탄다든지 또 21선까지의 반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수급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자, 뭐 최근에 이제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팔다가 오늘은 지수가 반등을 해주니까 외국인 기관이 조금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20만 원까지 칵 찍었기 때문에 RSI도 과매도권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와서 회복을 해놓고선 좀 주가가 다시 내리더라도 이 너무 주저장창 하락만 하니까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이 현대차는 7월달, 8월달 2달 내내 내렸어요. 자, 이 정도의 이제 또 이 하락 그리고 또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이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버텨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자, 이제 현대차가 저점을 찍고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지수 영향 때문에 잘 버티고 있던 주가가 이 84,000원대를 이탈하면서 이제 한번 휙 하고 내렸지만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버티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 5일선 위로 안착을 안 했죠. 자, 기아가 이제 5일선 위에 얘가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안착하게 되면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박스권으로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근데 전일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오늘도 외국인 기간 조금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오면 얘는 막 200만 주씩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은 현대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 기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 시에는 또 탄력적으로 이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한번 복귀되는 것을 현대보다 좀 더 빨리 이 복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자, DLENC도 자, 최근에 요 14만 원대 자, 요 부분에서 일단 잘 버티고 있다가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걸 빠졌죠. 그런데 일단 하락세는 멈췄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일선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3만 원대 위로 요 중심선 위로 딱 복귀가 되면서 이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 돼요. 현대건설이 돌리게 되면은 DLENC도 같이 돌리면서 건설주들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한번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5일선 타가지고 줄줄줄줄줄 새는데 이제 일단 이 하락세는 이제 멈췄죠. 자, 이제 다시 한번 5일선 위에 복귀를 하면서 단기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지주입니다. 자, KB금융지주도 자, 이 지금 외국인이 쭉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이 잘 버티고 있다가 121선을 타고선 요 위로 이제 안착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한꺼번에 확 깨졌어요. 자, 일단 이 KB금융은 일단은 요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일단 여기는 지지를 해요. 자, 이게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바닥권에서 신한지주, 뭐 KB금융 이런 이제 금융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제 주춤했지만 외국인이 팔면 일단 기관이 좀 받아주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KB금융은 일단 5만 원 전저점을 안 깨면 다시 요 박스권 5만 4천 원, 자 요 부분 위로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5만 원을 안 깨면서 반등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자 121선 이게 지지를 잘하고 있다가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이 지난번에 지수가 밀리면서 깬 이후에 자 오늘 이제 지수 반등 나오고는 있는데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은 일단은 팔아요. 이렇게 되면서 기관이 이제 받아주고 있는데 요 신한지주도 일단은 이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8,000원 위로 좀 올라서 줘야 다시 한번 121선 위로 안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한지주는 중요한 게 일단 121선 위로 이제 빨리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121선이 그동안 신한지주의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121선을 깼다가 다시 121선 위로 안착이 된다면은 이게 바로 깨는 지지가 돼버려요. 이 깨는 지지가 되면서 121선으로 복귀 시에는 이 60일선도 이제 자연스럽게 돌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추세가 한번 뻗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저점 부근 37,000원대에서 이제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1단계로서는 5일선 위에 안착이 돼야 되고 2단계는 121선 위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야 이 박스권의 상단인 4만 원을 넘어가면서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난주에 하락세를 일단 멈추고 자 이번 주에 반등을 단기 추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을 이 지난 이 1월달, 2월달 이때 이부터 이제 여러분께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 지난 6월달, 지난 이제 5월달, 6월달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추세가 끝났어요. 자 그러다가 보면은 이 현대미포조선이 엠벨에서 이 엠벨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참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심선 부근, 자 이 부분까지 최근에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한번 밀렸다가 또 한번 고점 대비해서도 한 26% 정도 하락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 부근에서 또 엠벨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이 기관하고 더불어서 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크게 안 밀립니다. 더 이상 크게 안 밀리고, 지난번에 한번 뚝 떨어진 이후에 크게 안 밀리고 일단 중심선 부근에서 엔벨롭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5일선 위로 이제 또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대미포조선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미포조선도 이 저점에서 이제 한 번씩 조금씩 다시 한번 반등할 자리가 왔기 때문에 한번 또 주목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오늘 그동안 이제 조정이 쭉 나왔는데 참 보면은 삼성 SDI는 결국 21선은 참 잘 지켜요. 지난번에도 계속 21선을 지키고 종가상 21선 위에서 계속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2차 랠리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 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위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삼성 SDI는 계속해서 21선 지지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수가 그동안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자 이것을 일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을 저점으로 잡고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어려운 장 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또 보유하신 종목들 갖고 계시면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종목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